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세계적인 리더들에게 배울 점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링컨 대통령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링컨은 소년 시절에도 집이 가난하여 가게 점원 일을 할 때 자주 오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물건을 사신 후 거스름돈을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을 끝내고 하루 매상을 정리하다가 40센트가 남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다 할머니에게 돈을 받고 잔돈을 내가 잘못 내드린 것 같았습니다. 링컨은 일이 끝나자마자 4km나 되는 할머니 댁을 찾아가서 제가 할머니 거스름돈을 잘못 내어드려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다음에 만나줘도 되는데 이 밤에 여기까지 왔느냐고 너무했다 하시면서 소년 링컨의 정직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링컨이 주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에서는 그에게 $200의 선거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199 25센트를 편지와 함께 당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선거 기간 중 나는 말을 타고 다녔으므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노인에게 음료수를 대접하느라 75센트를 지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반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링컨의 이러한 정직성은 당원들을 감동시켰고 결국 그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추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직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정직성을 바탕으로 엮어나가는 삶은 공들여 쌓은 탑과 같아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처칠 수상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총리로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나라를 이끌었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연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목표가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로 그의 보여준 끈기와 의지의 상징입니다. 처칠이 그의 모교인 해로우 학교에 연설을 하러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처칠은 전쟁 중 영국이 겪었던 여러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 정신으로 독일군의 공습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일화는 처칠이 단순히 정치적 리더십을 넘어 국민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는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윈스턴 처칠은 세계 제2차 대전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연합군,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그 외 여러 국이 있었지만은 연합군은 대적국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립국이었던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국민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처칠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쟁에 참여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청을 합니다. 무려 편지를 1000통이나 넘게 썼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한 통 이상의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참전하게 되었고 연합군이 승리까지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웨스트포인트에서는 외국의 국가원수가 방문을 하면 몇 가지 특권을 주는 전통의 이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특별 이벤트는 첫째, 즉석에서 미 육사생들의 퍼레이드를 요청하든가, 둘째, 미 육사생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든가, 셋째, 미 육사에서 주는 선물을 받든가 하는 세 가지의 전통 이벤트라 합니다.
미 육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우리 학교에서 행할 셋 중에서 한 가지 특권을 선택하시라고 하니 대부분이 여러 나라의 국가 원수들은 주로 즉석에서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요청하거나 연설을 선택을 했고 일부는 기념품 등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생도들에게 연설을 했다는 많은 국가 원수들과 달리 박정희 대통령은 들어오다 교정에서 벌을 받고 있는 육사 생도들을 보았는데 세 가지 이벤트에는 없지만 지금 교정에서 벌을 받고 있는 생도들의 지혜과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육사 교장은 이벤트에 없는 항목이지만 쾌히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 육사 교장은 점심시간 식사 도중에 생도들에게 지금 교정에서 학칙 위반으로 벌을 받고 있는 260명 생도들에게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를 방문하고 계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으로 벌을 특별히 사면한다고 특사령을 발표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미 육사생들은 점심을 먹다가 이 방송을 듣고 모두 일어서서 환영의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박 대통령도 같은 식당 2층에서 점심을 먹다가 일어서서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고 했습니다. 1965년에서 1970년 육사를 다닐 때 박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던 육사 생도들은 졸업 후 당시 한국 파병 근무를 기피했었는데 전례를 깨고 한국 파병 근무를 지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는 박 대통령 벌칙 사면이 역사적으로 사실로 전파되어 지금도 입에 오르내리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국 장개석 총통에서 배울 점입니다. 오래전 일본의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미국 등 나라별로 화장실을 사용을 했는데 중국 학생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가장 더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실시하는 검사에서 중국 학생 화장실이 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1907년이 되자 놀랍게도 중국 학생 화장실이 제일 깨끗하였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총장이 학교를 둘러보게 되는데 어둠 속에서 불이 켜져 있는 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불이 켜진 방을 보면서 총장은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면서 한 학생이 대야에 걸레와 비누, 수건 등을 담아 중국인 화장실 쪽으로 가더니 열심히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총장은 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학생, 예. 총장님, 학생은 매일 밤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가? 예. 훌륭하네. 근데 공부할 시간도 모자랄 텐데 학생은 어찌 화장실 청소를 하나? 저는 중국인 신입생인데요. 우리나라 학생 화장실이 가장 더러워서 매일 청소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네 이름은 뭔가? 제 이름은 장개석입니다. 장개석이라. 총장은 그의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장개석은 특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었고 훗날 장개석은 중국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라를 움직이는 리더들은 국민이 배울 점이 있어야 우러러보며 화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는 국민이 모두 화합이 되면은 그 나라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책임감이 없고 정직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지식이 해로울 뿐입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의 범죄가 더 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문영TV는 인성교육을 토대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일조하는 방송입니다.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널리 퍼뜨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